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2024 메이저리그가 LA 다저스의 우승으로 끝났습니다. 오프시즌부터 가을 야구까지 다저스가 어떻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양키스의 월드시리즈 5차전. 다저스가 0대5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경기를 끝내 뒤집고 7대6즉 6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즈 스코어도 4승 1패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마침내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저스는 이제 2020년 이후에 4년 만에 월드시리즈 트로피를 다시 들어올리면서 명실상부한 올 시즌 이제 최고의 팀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사실 2013년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은 물론이고 2021년 한 해를 제외하면 항상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꾸준한 강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월드시리즈 우승은 2020년 한 차례뿐이었고요. 가을 야구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규 시즌용 팀이 아니냐는 조롱을 이 다저스는 들어야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사실 지난해 가을이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일드카드로 가을 야구에 진출한 애리조나를 상대해서 3대 빵 굴욕의 이제 조기 탈락을 당하면서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다저스가 사실 지난 겨울 그야말로 칼을 또 갈았습니다. 일단 영입의 신호탄은 FA 시장에 나온 오타니와 10년에 7억 달러 초대형 계약을 맺은 거였는데요. 오타니 선수에게도 익숙한 서부에서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함께 꾸준히 가을 야구에 나가면서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다저스의 전력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타니 선수가 이것만으로 사실 다저스라는 팀은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계약 규모의 97%를 디퍼할 정도로 이 추가 보강을 원했던 오타니 입장에서는 다저스의 우승 열망이 더 큰 이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타니 선수와 10년 7억 달러 정말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이 다저스는 그 이후에도 전력 보강에 계속 열을 올렸습니다. FA 최대였죠.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포스팅에도 뛰어들어서 계약에 성공을 했는데 계약 조건이 무려 12년 3억 2,500만 달러였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공 하나도 던져보지 않은 투수에게 게리 콜보다 더 큰 규모의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투수 계약을 안겨준 거였는데요. 이런 다저스의 선택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다저스 입장에서는 만으로 25살 나이에 시장에 나온 일본 최고의 투수 재능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야마모토를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다저스는 지난해 실패가 또 선발진 붕괴에 있었다라는 거 인정하고 템파베이로부터 우원 선발 글래스나우를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을 했습니다. 곧바로 5년에 1억 3,650만 달러의 연장 계약까지 안았고 이후에도 거포 외야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1년 2,35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전력 보강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는 투자를 단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최대호와 준척급 선수 그리고 불펜과 이 백업 자원에도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고요. 연장 계약과 포스팅비까지 포함했을 때는 다저스가 지난해 쓴 돈이 무려 13억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를 한 다저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올해 다저스는 우승 아니면 실패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야심차게 사실 시즌을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다저스의 정규 시즌 순탄했던 것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럭스가 유격수로 전환하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이 시범 경기부터 이게 어그러지면서 무키 베츠가 갑작스럽게 유격수를 맡았어야 됐었고요. 이 오타니 배치 프리먼으로 시작되는 상위 타선의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만 하위 타선의 생산력과 그리고 테오스카를 제외한 이 외야수들의 공격력이 크게 시즌 초반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선발진에서도 실망스러운 선수 있었죠. 지난해 두각을 다 드러냈었던 이 밀러가 크게 또 부진을 했었고 야마모토의 등판 일정 관리를 위해서 또 사이사이 불펜 대회를 섞어야 됐고 뷰러, 팩스터 요 두 선수들은 사실 기대치에 많이 미치지 못했었어요. 물론 팩스터는 이기는 경기는 많았습니다만 맞아요. 이 피칭 퀄리티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부상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배츠 선수의 부상이 좀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공에 맞아서 손등 골절로 몇 달을 또 빠졌었고 복사근 부상을 입었었던 먼시도 재활이 계속 길어지는 바람에 타선의 힘이 또 많이 약해졌던 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도 그렇게 관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3달가량 빠졌다가 시즌 막판에서야 돌아왔었잖아요. 그동안 선발진을 지켜줬었던 글래스나우와 스톤 역시도 각각 팔꿈치와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을 야구
야구에서는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다저스는 마이너리그에서 뛴 유망주들 그리고 이제 뎁스를 채우기 위해서 영입한 단기 계약 선수들 뭐 마이너리그 계약들 이런 것들 정말 다 끌어 모아서 로스터를 또 채웠습니다. 배츠의 이탈 시점부터 리드오프를 맞아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50-50 클럽에 가입한 오타니 선수의 활약도 또 빼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 악재 속에서도 이런 오타니 등의 활약에 힘입어서 이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구 선두를 독주를 할 수 있었는데요.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얘기도 한번 해봐야겠죠. 이때 당시에 샌디에고와 애리조나와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이 추격을 허용할 뻔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다저스는 보강에 나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 나온 선발 최대어 플레어티 선수와 함께 유격수 그리고 이제 중견수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었던 슈퍼 유틸리티 에드먼 선수 영입했죠. 구위 하나만큼은 또 돋보였었던 강속구 불펜 코페까지도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을 하면서 선발, 야수, 불펜까지 전방위적인 보강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에 뭐 이제 크로시라든지 아니 뭐 스쿠발이라든지 이런 선발 대여급 최대어를 또 영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안 파는데 어떡해요? 시장에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저스로서는 이 최선의 보강을 가져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을 야구까지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런트가 이 시즌 초반뿐만 아니라 중반까지도 보강에 꾸준히 열중을 하는 이런 기민한 움직임을 보인 게 결국에는 월드시리즈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은 셈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올 시즌 다저스가 사실 그동안의 다저스와 또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을 야구 데뷔를 위해 정규 시즌에 또 무리하는 운영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버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 충분히 역전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 필승조들을 무리해서 기용하지 않았죠. 뭐 3연투라던가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를 해가면서 절대 이제 불펜에게 부하를 가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이제 선수들의 부상 관리를 위해서 야수들 같은 경우에도 베테랑들에게 사이사이 휴식일을 부여를 하면서 컨디션 관리도 꾸준히 가져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막판에 사실 2경기 차이까지 샌디에고에게 출격을 허용했습니다만 이 로버츠 감독과 프런트 그때에도 무리수를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저스라는 팀이 2020년 단축 시즌을 제외했을 때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정규 시즌 100승 이상을 거둔 팀이었잖아요. 하지만 올 시즌에는 98승으로 시즌을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 더 무리했으면 100승 당연히 거뒀겠지만 정규 시즌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보다 가을 야구에 쓸 수 있는 힘을 더 비축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를 달성을 하면서 포스트 시즌 1번 시드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따냈다는 점을 좀 꼽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적과 그리고 관리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이 다저스의 운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 빼고 했는데도 메이저리그 전체 1위 이거 다른 팀들이 다저스의 운영을 또 따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규 시즌에 아낀 힘 가을 야구에 쏟아붓는다는 프런트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차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즌 막판에도 부상으로 이탈하는 선수들 물론 있었죠. 거기에다가 뭐 선발진에도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와 이거 선발 3명으로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나 이런 얘기들이 당연하게도 또 알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저스와 이 로버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발 3명 이 플레어티와 야마모토 뷰러 이 세 선수에 더해서 한 경기는 이 불펜 데이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확실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제 불펜과 야수진의 뎁스가 워낙에 두텁다 보니까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월드 시리즈 무대에 오를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오타니, 배치, 프리먼 같은 S급 스타 선수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다저스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면서 오프 시즌과 전반기, 트레이드 마감 시한, 후반기, 가을 야구까지 쫙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구성원 모두가 계획대로 혹은 이제 그 계획 이상으로 움직인 가운데 정말 값진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이상적인 이 와이어 투 와이어 이 우승이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운영은 다른 구단들이 따라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올해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자금력, 그러니까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할 만한 자금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프런트와 현장의 역량뿐만 아니라 이
이 프런트와 현장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소통을 가져가면서 운영을 가져갔다는 거, 그리고 선수들까지도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3박자가 모두 갖춰졌기 때문에 우승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른 팀들이 쉽사리 따라하려다가 진짜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운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오타니 선수는 월드 시리즈가 끝난 이후에 프리드먼 사장과 만나서 9번 더 우승하겠다라고 이제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약 기간이 남은 기간 동안 항상 또 우승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드러낸 건데요. 그렇죠. 오타니뿐만 아니라 다저스의 다른 구성원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다저스의 우승으로 메이저리그가 막을 내는 그 순간부터 오프 시즌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다저스 역시도 내년을 위해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짜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올해 우승이 단순히 한 번의 우승이 아니라 이 왕조 건설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다저스가 과연 연패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월드시리즈 연패가 2000년 뉴욕 양키스 이후에 20년 넘게 또 없었거든요. 지금 당장 분위기로만 봤을 땐 이 다저스의 장기 집권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오프시즌 때 어떤 움직임을 다저스가 보여줄지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앞으로도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 다저스가 어떻게 또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는지 그 발자취를 한 번씩 쫙 짚어봤는데요. 정말 대단한 팀이라는 생각밖에 저는 또 들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